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분들은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삽니다. 그러면 계속 못 사는 거예요. 2024년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자산 격차가 생길 수 있는 해입니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닥꿈의 부스터 멤버십이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집을 왜 삽니까? 전세 사는 게 훨씬 이득인데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죠. 집값이 떨어질 때마다 단골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집값이 떨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로 당분간 머무는 게 어쩌면 이득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우려돼서 전세를 고집하는 것이 결코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가 뭔지 그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력이 있다면 전세보다는 집을 사는 게 좋겠다. 타이밍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첫째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부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가장 부자 한두 분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집을 살 여력은 있는데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대부분의 부자분들은 집을 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집값이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력이 된다면 내 집 마련을 먼저 해두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확률이 높아요. 부자들은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계속 전세로만 고집하고 매매를 해보지 않고 있으면 부동산과 친해질 수가 없거든. 근데 대한민국에서 부동산과 친해지지 않고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집값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입지가 좋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수요가 많은 주택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오른다. 그러니 여력이 된다면 입지가 좋은 곳의 주택은 타이밍을 너무 가리지 말고 가능한 내 집 마련을 먼저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그 특성상 꾸준하게 오르는 게 아니고 상승기 때가 되면 에너지를 용축하고 있다가 한 번에 확 오릅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2배, 3배까지 오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보유를 하고 있다가 그 시기를 맞아야 돼요. 너무 언제 오를까 떨어질까를 생각하면서 너무 타이밍을 재면서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 보면 그 상승기를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기가 십상이거든. 그러니 입지 좋은 곳의 주택이라면 여력이 된다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서 보유하고 장기 보유하고 있다 보면 상승기를 맞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전세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바닥이 오면 사겠다,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서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분들은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삽니다. 전세를 고집하시는 분들, 주로 집값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승기 때도 사지 못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면 산다? 많이 떨어지면 산다? 저는 그런 분들이 집을 사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못 사는 거예요. 상승기 때도 사지 못하고 떨어지어도 사지 못하고 계속 못 사는 거예요. 계속 전세로만 있는다. 이런 분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로 물론 집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실제로 집값 하락기에 전세로 사는 것이 일견 손해를 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질 때 전세 가격도 계속 같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하다가 경기가 계속 좋지 않으면 사람들은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세 쪽으로 수요가 몰리죠.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수도권의 전세 가격도 언젠가부터 지금 계속 오르기 시작하고 있죠. 올해부터.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에 내년에는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거의 전국 대부분의 집의 주택의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거죠. 집값이 떨어질 것 때문에 나는 전세로 머물고 있는데 계속 전세 값을 올려줘야 된다? 이러면 뭐라 그럴까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자본소득을 반드시 올려야 되는데 자본소득을 올리기는커녕 이게 누구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걸까요? 나는 주거비용으로 계속 없어지는 소비가 되는 주거비용으로 계속 돈을 대야 되고 내가 되는 돈은 누군가의 자본가, 임대인 이런 사람들의 자본소득을 올려주는 지렛대 역할만 해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저는 여력이 된다면 너무 시기를 따지지 말고 내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좋은 집을 한 채는 내 집 마련은 언제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계속 미루는 분들, 전세를 고집하는 분들은 저는 딱 이런 케이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농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흉년이 올 게 두려워서 아예 농사를 짓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어때요? 이런 분들이 농사로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농사를 통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농사를 짓다 보면 풍년이 올 수도 있고 흉년이 올 수도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매년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을 거야. 그래서 풍년이 오면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둘 거야. 그리고 농사를 잘 짓는 방법도 빨리 경험해서 빨리 익힐 거야. 그리고 짓다 보면 물론 흉년도 당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지혜롭게 흉년을 지나갈 수 있는 방법도 배울 거야. 그러기 위해서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다 쓰지 않고 창고에 일정 부분은 저장을 해둘 거야. 그리고 흉년 때도 많은 손해를 보지 않고 잘 넘어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풍년을 기다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를 통해서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죠. 흉년이 두려워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계속 남의 소작농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여력이 된다면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려워서 전세로 머무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자본주의에서는 정확하게 뭔가 두려워서 미래가 두려워서 뭔가를 안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절대 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자본주의 체제예요.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뭐 부동산이고 사업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 빨리 실행하는 사람. 그래서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져도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실력을 쌓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여력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열심히 벌고 일하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한시라도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